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책 보느라고 기사 안 쓰는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연사 송수연입니다. 네, 송 기자님 반갑습니다. 기사를 안 쓰진 않아요. 기사를 덜 쓰는. 송 기자님, 송 기자님 근데 지금 데스크잖아요. 데스크 보면서 기사도 기사도 쓰고, 네, 책도 읽고, 팟캐스트 출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합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혹하는 YG 편입니다. 오랜만이죠? 우리가 유혹하는 책걸상은 가끔 했는데 유혹하는 YG는 오랜만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차이가 있군요. 네, 유혹하는 네, 책걸상은 JYP랑 YG가 책을 다 읽고 안 읽은 게스트를 모시고 요거 괜찮다 이렇게 꼬시는 컨셉이라면 유혹하는 YG는 YG만 읽은 거죠. JYP가 제일 좋아하는 포맷입니다. 사랑하는 코너. 네.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JYP가 바쁘기도 하지만은 JYP 유혹하는 YG가 있을 때는 보통 JYP가 책을 안 읽거나 JYP가 너무나 바쁘거나 아니면은 YG가 읽은 책이 읽고 나서 막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JYP가 안 읽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다른 게 JYP가 요즘 바쁘기는 하지만은 JYP가 책을 너무 요즘 열심히 읽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요새. 네, 엄청 많이 읽는데 약간 요즘에 YG가 안 받아주고 있어요. 까이고 계시는군요. 내가 이런 책을 요새 읽었다고 쭉 목록을 보내잖아요. YG가 다 버려. 아니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됐고 오늘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JYP가 추천한 국내 책들도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국내 책이기 때문에 국내 책 저자들을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저자들이 약간 모시기 싫어. YG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굳이 저분을 모셔가지고 호불호가. 그러니까 그분도 싫고 그 교수님도 싫고 그 작가도 싫고 지금 내가 말한 지금 알았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차근차근 읽을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만 4분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읽을 거예요. 내가 한번 모시자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대놓고 또 싫다고는 안 그래. 그냥 답을 안 해. 궁금하네요. 어떤 분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번 주 방송은 네가 책임져라. 이번 주는 그 뭘로 때울 거야 그랬더니 유혹하는 YG 하면 된대.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를 되게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소개하고 그죠? 싶었어요. 네, 한번 들었던 거여가지고. 네,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만 작가의 이름만 딱 말씀드리면 뭐 온 세상에 다 아는 유명한 분인데 뭘 새삼 유혹하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쓴 수많은 작품 중에 이거 특정 시리즈만 가지고 방송하는 거는 뭐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오늘 제가 한번 송 기자랑 같이 들으면서 유혹 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 기자님이 책걸상 애청자이기 때문에 딱 그 오늘 무슨 책을 소개할지를 보는 순간에 이거 소개하신 것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네. 그러니까 책걸상 방송 진행을 하다가 탐정인데도 혹은 미스터리나 스릴러의 주인공인데도 행복한 탐정이 혹시 있을까를 놓고서 네, 아주 가벼운 수다를 떤 적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찰 얘기할 때. 네, 경찰. 경찰이나 탐정들은 되게 막 혼자 살고 막 호랩이거나 노총각이거나 이혼남이거나 경감 얘기하시면서 칙칙하고 맨날 뭐 혼자서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불행하고 뭐 맨날 그 부부 사이 안 좋고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러면서 또 꼭 여자는 만난다? 혹은 여자는 또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려고 애쓰는데 뭐 잘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다 행복한 탐정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 독자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몇 번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좀 고민을 해보다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걸 그냥 잠깐 언급하고 말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쫙
좀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그 이 시리즈의 가장 최근작 2권을 제가 안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셨어요? 또 산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아.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읽었는데 한 권은 진짜 처음 읽는 게 맞는데 한 권은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거 기시감 기시감이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2020년에 나왔는데 그걸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정신없는 와중에 읽었는데 그때 또 꽤 긴 또 글까지 써놨었더라고요. 그럼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좀 심각한 거죠. YG도 늙은 거야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 책거래상 초반만 하더라도 JYP가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게요. 비웃었거든요. 엄청 비웃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 저 팩걸상 오래오래 해가지고 전원일기처럼 오래 하면 나중에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피에르 르메트르 네. 이렌 아니 알렉스 소개하면서 그 알렉스 이제 이렌으로 새로 나왔죠. 그 알렉스라는 책을 알렉스랑 이렌은 딴 책. 알렉스랑 이렌은 딴 책인데 첫 책이 이렌이에요. 이렌을 읽었다는 거 아닌가? 알렉스를 읽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두 분이? 그렇죠. 아니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데 알렉스라는 소설 얘기를 막 해서 그때 그래서 가만 있어봐 알렉스 그 표지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 맞아 그래. 나 그 책 봤는데 이렇게 된 적이 있었죠. 네네네. 그런 일은 이제 JYP가 그런 일은 흔한데 이제 YG도 그러는 거 보니까 자연의 섭리란 정말. 설마 다 읽진 않으셨죠? 중간에 깨달으셨죠? 중간에 깨달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처음에 좀 몇 페이지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냥 읽었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자, 그 청취자 정도예요? 여러분께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YG의 노화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 알려드리면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근래 본인이 지금 말 안 하는데. 되게 신나셨네요 지금. 아니 이거 나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지? 되게 신나셨네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부의 위로라는 과가람 작가의 책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녹음한 다음에 그 곽 작가랑 같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책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가 만나서 밥 먹으니까 처음 보는 사이인데 뭔 얘기 하겠어요? 책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무슨 책을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 했더니 이제 과가람 작가가 자기 더글라스 케네디를 참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더글라스 케네디 많이 읽었다. YG는 자기는 왠지 그건 잘 안 보게 된대. 남들도 너무 막 개나 소나 다 보는 책 같고 너무 잘 팔리니까 오히려 싫어서 안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니 무슨 바람에 부르는지 최근에 더글라스 케네디를 읽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읽었어? 재밌지 생각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더글라스 케네디 대표작이 빅피처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빅픽처 정말 많은 사람이 읽은 그 책을 YG가 이제야 본 거야. 근데 한참 본 다음에 나 이거 옛날에 본 거야. 끝까지 다 봤어 설마? 네, 다 봤어요. 중간에 깨달았지만 그냥 끝까지 본 거야? 끝까지 다 본 거예요. 중간에 깨달았지만 끝까지 다 봤어요. 그냥. 저도 이거 본 것 같네요. 빅피처. 빅픽처는 정말 많이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렸어요. 그 제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빅피처가 전자책에 너무 많이 풀렸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공짜로 풀렸다기보다는 싸게? 그 무슨 전자책으로 일단은 여기저기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입을 하면은 뭐 한 달 그냥 무료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빅피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빅피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만큼, 있었어요. 그만큼 이미 많이 팔렸거든. 네, 많이 팔리고 또 인기가 많은 책이어서 그래서 그때 어딘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하는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상위 링크에 있으니까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읽었더라고요. 심지어는 독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별점도 이렇게 줬더라고요. 독서 노트도 심지어 되게 꼼꼼하게 한참 전에. 그러니까 이거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 자, 지금은 그래도 덜 늙어서
읽었던 책을 안 읽은 줄 알고 다시 읽는 이런 일만 있지만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방송했던 것도 까먹고 같은 책을 또 방송할지도 몰라. 방송 시작 전에 JYP가 송혜 선생님처럼 80, 90이 되어도 계속해서 책걸상 방송을 하게 되면 생길 일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왠지. 방송한 책을 똑같이 계속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듣는 사람들도 같이 늙어가지고 예전에 방송했는지 모르고 또 계속 듣고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누가 막 이거 옛날에 방송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에이, 안 했어. 그리고 그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아, 이거 방송했다 방송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그것도 나름 재밌겠네요. 아이고. 늙으면 이제 책 읽는 속도도 느려질 거니까 매주 하긴 힘들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쯤 하든지. 초심자한테 부담되니까 방송 시작 전에 한담 나누지 말라고 댓글 소개도 안 하는데 다른 얘기로 그냥 지금 그래서 그 작가 이름도 말 안 했죠 아직. 예. 아 그러네요. 행복한 탐정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그 행복한 탐정이 사실 시리즈 제목입니다. 네 행복한 탐정이 시리즈 제목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인기가 많은 작가인 그 일본 작가 미야베 미유키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정말 다양한 재미있는 책을 썼고 사실 저는 미야베 미유키 팬이기 때문에 국내에 소개된 거의 모든 미야베 미유키 책을 다 읽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많은 걸? 되게 네. 많지 않아요, 진짜? 국내에 번역된 것만 한 30권 이상 되지 않아? 네, 저는 거의 다 읽은 것 와. 같아요. 근데 진짜 미야베 미유키가 판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약간 판타지도 있어요? 네, 판타지부터 시작해서 약간 에도 시대를 무대로 한 그 저 와. 전보 안 나오고 싫어요. 맞아요, 자동차 맞아요. 안 나오는 커피도 시절 네, 이야기. 고전 추리물 커피는 있었어 에도 시대에도. 네. 그런가요? 그리고 약간 흔히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회파 스릴러 뭐 화차, 이유, 뭐 모방범 뭐 이런 소설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설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고 그 미야베 미유키 책 중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도 많고 또 우리나라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야베 미유키 작품 3개를 딱 꼽으라면 이 원서 기준으로 미야베 미유키가 2001년에 펴낸 모방범 저 봤어요. 그리고 1992년에 펴낸 화차 봤어요. 그리고 1998년에 펴낸 이유 거기까지만이네. 네 이유도 재밌습니까? 이유도 재밌습니다. 이유는 그 두께가 얼마나 돼요? 이유도 그냥 화차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그러면 볼만하죠. 화차랑 모방범은 비슷한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방범이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저 그냥 3권 다 읽었어요. 모방범은 한 1,600~700쪽 된단 말이에요. 다 합치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방범이 재밌어요. 우리 집에 있어. 재밌어요. 있는데 왜? 뭐 있는지 아니 그리고 알려줄 휴가 수도 때 맨날 YG 재밌는 책 없어 할 게 아니라 모방범부터 읽으세요. 근데 나는 약간 미야베 미유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냥 왠지 별 정이 안 가. 근데 모방범은 또 달라요. 모방범은 너무 두꺼워서. 읽어보시라니까요. 모방범을 포기하면 다른 책을 한 5권 읽을 수 있거든요. 아니 모방범 진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송 기자님 모방범 엄청 재밌죠. 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네요. 내용이. 진짜 정신없이 읽어요. 근데 정신없이. 진짜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래서 두껍다고 이거 느끼지 않았어요. 두껍다, 세 권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모방범을 안 읽었는데 미야베 미유키를 읽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혹하는 책걸상 모방범인 줄 알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모방범, 화차, 이유 이 세 작품이 우리나라 미야베 미유키 독자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유 얇다 그랬는데 그나마 그중 얇은 게 678쪽이네. 자,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너무 길겠어. 그냥 아주 드물게 그 흔히 이제 미야베 미유키를 그냥 팬들은 미미 여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미 여사 책들 중에서 좀 초심자 처음 저 미미 여사 접하는데 무슨 책부터 읽어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모방범, 화차, 이유 순서로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면 이 미야베 미미 여사의 약간 사회파 스릴러
사회파 추리 소설에 입문하는 데는 가장 좋은 책들이다라고 저는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를 할 책은 그 북스피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 시리즈를 전부 펴냈거든요. 그러면서 행복한 탐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서 책을 펴냈는데 벌써 국내에 소개된 책만 5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혹시 추가 시리즈물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미미 여사가 계획만 밝히고 쓰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미 여사는 이 주인공 시리즈의 애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도 마치 마이클 코널리가 해리포슈 시리즈를 계속 써 나가는 것처럼 그 미미 여사 기력이 닿을 때까지 이 탐정 시리즈도 계속 써 나갈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설정들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막 어린 딸이 커가지고 아빠랑 같이 협력하고 뭐 이런 설정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기력이 닿을 때까지. 기력이 닿을 때까지. 근데 미미 여사는 지금 몇 세? 60대 초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기력이 닿을 때까지 한 10년 정도. 얼른 쓰셨으면 좋겠네요. 62년생? 60년생. 60년생. 네. 그 정도 또래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북스피어 출판사에서 나온 미미 여사의 행복한 탐정 시리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혹하는 YG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미미 여사는 정말 대단한 게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쓸까 그거가 일단 신기하고 두 번째는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 사실 해리보슈 마이클 코넬리가 쓴 모든 책 중에 해리보슈 시리즈가 그 하나의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압도적이죠. 그쵸. 네. 그 자기가 쓴 책 중에 뭐 최소 한 3분의 2쯤은 해리보슈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미 여사는 시리즈가 되게 많아. 그리고 세계관 무슨 이쪽 월드 있고 이쪽 월드 있고 에도 시대 월드 따로 있고 그리고 하여튼 그 큰 시리즈들 아니고 조그만 시리즈가 이거거든요. 행복한 탐정 시리즈. 근데 이것도 벌써 5권이 있고 연도도 보면 2003년, 2006년, 2015년, 2016년, 2018년 네. 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기억이 나냐고. 이 탐정이 10년 전에 뭔 활약을 했었는지 그거 어떻게 기억이 나냐? 안 헷갈리고 이거를 또 쓰냐고 이거. 그러고 보니까 헷갈린다는 걸 보니까 그게 생각난다. 그 박경리 선생님께서 토지를 굉장히 오래 연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연재를 이제 더 이상 책을 쓰는 걸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말을 내지 않고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앞부분에서 죽였던 분을 다시 살렸어요? 모르고 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좀 쇼크를 먹으셨대요. 그러셨겠네요. 제가 뭐 예전에 어렴풋하게 들은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한동안 쓰던 토지를 일단 잠깐 중단, 재충전해서 다시 마무리를 짓겠다 그러신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게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이 죽었었나라고 의심이라도 들면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그때는 검색도 할 수가 없죠. 없었잖아. 맞아요. 그땐 검색도 안 됐나? 그쵸. 검색도 안 됐죠. 그때 검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앞에서부터 다 봐야 되는 거죠. 그 편집자도 이놈 저놈이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편집자를 했을 테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서 뭐지 하다가 근데 열혈 독자가 있으니까 열혈 독자가 아마 편지를 보냈겠죠. 출판사나 아니면 연재를 하고 있는 그 신문 지면에다가 토지 몇 권에서 죽였던 등장인물이 왜 갑자기 다시 살아나냐. 부활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충격을 먹고서 잠깐 그 집필을 중단한 다음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리즈를 쓴다는 게 작가 입장에서 엄청 큰 부담이네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5권 뭐 10권 쓴다. 뭐 원고지 뭐 10,000장짜리 책을 한 번에 쓴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분처럼 이렇게 몇 년에 한 권씩 그쵸. 수많은 책을 써가는 와중에 몇 년에 한 번씩 이 시리즈를 계속 낸다? 이거는 진짜 근데 정말 그래서 미미 여사는 진짜 참 이야기꾼이다. 참 이야기꾼. 참 이야기꾼 진짜 뭐 부정할 수 없는 참 이야기꾼이라는 이분은 생각이 들고. 무슨 문학을 전공한 분도 심지어 대학도 안 나오신 분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저도 경력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회사원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쓴다고요? 한번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이러고는 와.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 행복한 탐정 시리즈 돌아오면 그 미미 여사가 그 이야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잘 써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근원에도 사실 독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쓰기도 많이 쓰는데 예, 읽기도 많이 그 읽으세요? 미미 여사가 그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중에서 마이클 루윈이라고 하는 추리소설 작가가 있는데 그 마이클 루윈이 사실은 행복한 탐정의 원형을 창조를 했어요. 엘버트 샘슨이라고 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탐정 시리즈를 썼어요. 그러니까 술도 안 마시고 뭐 약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좀 행복한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이혼은 한번 당한 것 같긴 하던데 그런 탐정을 주인공으로 하는 시리즈를 냈는데 그 시리즈가 우리나라에 2권인가가 번역이 되어 나왔고 역시 그것도 북스피어네. 미미 여사 그러니까 아마도 미미 여사의 그 일본 인터뷰 같은 걸 참고하면서 그 엘버트 샘슨 시리즈를 내겠다라고 북스피어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2권인가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나도 이 마이클 루인의 엘버트 샘슨 시리즈처럼 행복한 탐정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원형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살펴보고자 하는 스기무라 사부로라고 하는 스기무라 사부로라고 하는 탐정을 주인공으로 한 행복한 탐정 시리즈를 2003년에 누군가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은 진짜 지극히 일본 어쩌면 약간 한국스러워요. 어떤데요? 어떠냐면은 일단 재벌가의 사위야. 행복하겠네요. 근데 딱 봐도 행복하겠잖아요. 지극히 한국 혹은 일본적인 설정이잖아요. 재벌가의 사이인데 왜 탐정을 합니까? 자, 취미.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런 또 JYP가 뭐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락이 되게끔 일단은 설정을 깔아놨는데 이미 누군가라는 책을 딱 넘기면은 결혼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되어 있어요.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JYP는 야마나시현이라고 하는 일본의 지명 알잖아요. 네. 시골. 그러니까 산속이고 도쿄 근처긴 하지만은 피서 가는 곳이죠. 네, 도쿄 근처긴 하지만은 뭐 논밭 많은 곳. 도쿄에서 차 몰고 한 3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논밭 많고 뭐 풍광도 뭐 미조나의 아름답고. 리조트라고 좋은 리조트 하나 있어요. 신나셨다 지금. JYP는 안 가봤어요. 그 리조트. 도쿄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야마나시현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농가에서 태어나가지고 형네 내외는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아서 그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짓기로 하고 동생인 자기는 도쿄로 상경을 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어린이 책 만드는 편집자였어요. 어린이 책 만드는 편집자였는데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한 젊은 여성을 우연히 구해줘요. 그 여성이 근데 그 여성이 그 재벌가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거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극히 일본스럽거나 한국스러운 설정에 마치 내가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래서 미미 시리즈 잘 안 읽는데. 두꺼워서 안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따님이 반한 거예요. 반한 거고 그리고 또 이 따님이 또 반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있는 게 따님이 그러니까 정식 처한테서 난 딸이 아니라 그 혼외자에게서 난 딸 이런 거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까지. 예, 그래서 호적에는 들어 있지만은 사실은 막 무슨 사업을 물려받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다지 반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집안에서도 뭐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그 사위라면은 뭐 약간 결혼을 할 때
사익감을 고를 때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고르거나 아니면은 반대를 할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딸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딸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딱 보니까 이 가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그 오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해서 대릴 사이 비슷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 장인인 그 재벌가의 총수가 지시를 내린 거죠. 사실은 지시죠. 우리 회사의 사보팀으로 들어와서 책을 만들게. 아.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대기업 총수인 장인의 회사 홍보팀에서 사보를 만드는 편집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편집자로 일을 하다가 가끔씩 이 장인인 회장님 비서가 전화를 해요. 잠깐 올라오라십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서 요즘에 일은 할 만한가? 그리고 스트레스. 나는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네. 이러면서 약간 말동무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처지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가끔씩 막 그런 게 있어요. YG가 안 행복할 것 같은데. YG가 어디 길거리에서 어느 여인을 구해줬는데 그걸 알고 보니 어디 저 재벌집 따님이라 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위가 됐는데 그 집에 그 여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6남 4녀 중에 막내딸이고 뭐 이래가지고 YG한테는 그래 뭐 우리 회사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실에 들어와서 무슨 책 방송이네. 책 방송이나 하라고 책걸상. 회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공익적인 컨텐츠나 만들게 뭐 이런 거네 뭐. 네, 맞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딱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모모코라고 하는 딸까지 태어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딱 이제 그 모모코라는 어린 딸까지 있다라는 설정에서 딱 시작을 합니다. 아, 이게 설정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신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이게 설정이에요. 딱 이런 설정을 본인이 앞에서 약간 독백 비슷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누군가라고 하는 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는 뭐야?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아니 미미 여사 작품치고는 너무 심심하잖아. 이랬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부터 굉장히 조금씩 이 스기무라 사부로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을 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되어 가죠. 저 미안한데 우리 방송을 막 밤새 할 게 아니거든요. 그 탐정은 언제 돼요? 이 1편에서 탐정이 되겠죠? 1편에서 탐정은 안 돼요. 안 돼요? 행복한 탐정 시리즈라며. 근데 1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장인의 자동차를 오랫동안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사고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운전기사만? 네, 운전기사만 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이제 자기 동네에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의 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 둘이 우리 아버지와 관련된 책 같은 걸 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장인은 약간 그 운전기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약간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딸들이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의 고용인이었던 자기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 딸들에 대해서도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걸 크게 벌릴 건 아니고 내가 굉장히 아끼고 평생 친구처럼 지냈던 내 운전기사가 최근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딸들도 그 아버지에 대한 책 같은 걸 좀 내고 싶어 하니 내가 너는 편집자니까 그 딸들의 책 내는 것도 도와주면서 혹시 이 운전기사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좀 밝혀지지 않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은밀히 조사를 해보게. 책을 내기 위해서 취재를 시작한 게 계기가 된 거예요? 맞아요. 책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책을 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 행적들을 쫓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을 막 쫓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평범해 보이는 그 대기업 총수의 운전기사의 가족에 얽힌 여러 가지 비밀들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이 누군가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스기무라 사부로의 작품에서도 막 YG가 좋아하는 막 피가 낭자하고 이러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근데 왜 좋아하세요? 죽은 사람은 있어요. 죽는 사람은 있고 살인 사건도 나오기는 해요. 살인 사건도 나오긴 하는데 다 평범한 사람들이 얽힌 사건이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얽혔는데 뭔가 있을 법한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냥 있을 법한 사건들. 내용이 너무 잔잔한 건 아니에요. 내용이 근데 잔잔한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건이니까 읽다 보면 약간 섬뜩한 그래요? 그런 느낌 주는 거죠. 잔잔하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들의 블루스도 아니, 잘 탐정- 보잖아 우리. 탐정 나의 시리즈라고 해방일지도 하니까. 잘 보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탐정 놀이를 시작한 거죠, 사실은. 어. 그 누군가라는 작품에서 탐정 놀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는 저 돈 많은 와이프 만나서 한량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그냥 심심풀이로 탐정 놀이 하는 건데 진짜 그냥 한량은 아니에요. 일 엄청 열심히 해요. 누구랑 달라요. 한량은 아니요라고 아, 이거 하면서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정지성님이. 손가락으로 되게 나를 지적한다. 저희 주관님도 한량은 아니십니다.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약간 다독이는 그런 거였어요. 다독이는 다독이는 손짓이 아니었는데 다독이는 다그치는 거의 손짓이었는데. 삿대질 것 같은. 삿대질 비슷했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약간 삶을 뒤흔드는 절실할 수도 있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면이 아니라 약간 진짜 속사정을 독자들한테 딱 까발리는데 그 속사정을 듣는 순간 독자 입장에서는 순간 섬뜩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나 유사한 패턴들이 막 오버랩이 되는 거지. 자, 저 유혹 됐어요. 벌써? 같은데요? 이 섬뜩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되게 쉬운 여자네. 뭘 벌써 유혹을 나는 하나도 유혹 안 당했어 아직까지. 섬뜩. 아니 재밌을 것 그러면 같아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물읍시다. 누군가라는 게 지금 이 행복한 탐정 시리즈의 첫 책인데 네,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미미 여사의 수많은 작품들의 평균치보다 더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 돌리는데. 화차 읽고 이유 읽고 나서 누군가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왜 화차나 이유만큼이나 이 책이 인기가 없을까? 인기가 없었지? 홍보가 덜 됐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미 여사는 오히려 이 시리즈에 좀 힘을 준 다음에 누군가가 2003년에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3년 후 2006년에 이름 없는 독이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진짜 약간 요 시리즈 중엔 요게 제일 유명하죠. 확장 시리즈로 이름 없는 독. 이름 없는 어. 독이라고 하는 장독대 할 때 독 아니고요. 포이즌 그 독입니다. 네, 이름 없는 장독대는 독. 생각도 안 했는데. 독에다 이름을 예, 쓰기도 하죠. JYP도 이름 없는 개 이거 아니고요. JYP도 누군가는 처음 누군가 들어봤지만 몰라요. 예, 이름 없는 독은 들어봤잖아요. 이름 없는 독은 네, 이름은 알아요. 이름 없는 독은 들어봤고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누군가랑 이름 없는 독을 섞어가지고 일본에서는 드라마로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었던 것으로. 그 이름 없는 독하고 누군가 중에 어느 게 더 재밌어요? 이름 없는 독이 더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하지만 바쁘신 분들은 하지만 이름 없는 독을 읽으면 네. 당연히 누군가를 찾아서 읽게 돼요. 왜? 그 다음 편을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책을 볼 수도 근데 있지. 누군가를 찾아서 읽게 돼요. 왜냐하면 이름 없는 독에서는 그 누군가에서 나오는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당연시되면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 게 싫어. 이게 해리포터 시리즈도 아니고 1편 안 보면 2편도 재미 없어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 없는 독에서 그러면 누군가를 꼭 읽어야 그 다음에 이름 없는 독이 더 재밌다는 뜻? 저는 그냥 이 예를 방송을 들어서- 들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한 탐정 시리즈를 딱 한 권만 읽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면 JYP 누군가는 위에. 안 보고 이름 없는 독만 읽으면 안 되느냐라는 거지. 그냥 이름 없는 독 그럼 읽으세요. 이름 없는 독 읽으시는데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모르면은 그냥 유명한 거 그냥 쫓아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는데 방송 듣고서 이렇게 알면은 그래 이름 없는 독 전편이 누군가인데 누군가부터 읽어줘야지. 그리고 누군가는 분량도 짧아요.
이건 좀 못 믿겠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아니, 분량 짧아요. YG가 YG가 분량이 짧다는 짧다는 거는 게- 이제 한 480쪽 맞아. 정도면 짧다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500 400쪽 적어요. 짧다고 400쪽보다 화차- 적어요. 화차는 얇아요, 안 얇아요? 화차는 좀 두꺼워요. 웬일이야? 그러게요. 네, 화차 좀 두꺼워요. 화차가 500쪽 조금 안 되는 책이거든. 누군가는 400쪽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미 여사가 약간 소품처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건도 좀 잔잔하고 그 약간 좀 반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약간 생활형 탐정 소품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름 없는 독에서는 굉장히 확 이제 또 확장을 했죠. 그 드라마가 이름 없는 도구를 2014년에 했네요. 13년에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이름 근데 없는 그 도구. 이름 없는 독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누군가에 있는 내용이랑 섞어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누군가부터 읽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는 사람이면 누군가부터 그쵸. 읽어야지. 저는 원래 이렇게 읽으라는 대로 시리즈가 있으면 이게 JRP 같이 꼭 삐딱하게 이름 없는 독부터 읽다가 다시 누군가부터 찾아본다 또. 그러면 몰래. 진짜 김새. 사실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2편 보고 1편 보는 것도 맞아요, 재미없거든. 맞아요. 자, 미야베 미유키의 행복한 탐정 시리즈를 가지고 오늘 YG가 유혹을 해봤는데요. 누군가라는 첫 번째 책의 설정 좀 얘기했고 이름 없는 독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도 안 했고 내용 하나도 안 했고 나머지 세 권 더 있고 하니까요. 한 편 더 해야겠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머지가 이름 없는 독 포함해서 5권이에요. 왜냐하면 음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2016년의 편에 외전도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스기무라 사부로가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등장인물 중에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그 마이클 코널리가 네. 그 해리보시 세계관 안에다가 변호사도 넣고 뭐 미케알로 변호사도 넣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보면 뭐 라스베이거스에 뭐 기자도 넣고 네. 뭐 이렇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죠. 뭐 그럼 음의 방정식까지 치면 6권. 6권. 네. 나머지 책들의 제목이나 뭐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저 댓글 좀 소개할까요? 댓글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네. 동광동 호랑이님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1편 들으시고 방송 듣고 기대한 대로 참 좋은 책이네요. 어쩌면 생물 분류학이나 진화 생물학 분야에서만 좁게 읽힐 수도 있는 과학적 사실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저자의 삶과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지식 전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도 문학적인 성취마저 놓치지 않는다니요. 율라비스의 면역에 관해를 읽었을 때만큼이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좋은 훌륭한 논픽션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YG님 해주실 거죠? 국내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G님 해주실 겁니까 이거? 당연히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시라이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김겨울 작가의 극찬하는 영상이 올라간 후에 판매량이 증가했다던데 혹시 그 이유였을까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왜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를 놓고서 나름 김겨울 작가 영향이 아닐까라고. 뭐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아니 김겨울 작가 폄훼하시는 거예요? 김겨울 작가가 극찬한 책이 다 이만큼 잘 팔린다면 모를까. 맞아요. 네, 극찬한 책은 많을걸요? 어쩌면 출판계의 숨은 셀럽들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언급하면서 급상승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책 내용 자체도 훌륭합니다라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편 듣고서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망고님은 밤에 우리 영혼은 편 듣고 댓글 주셨는데요. 밤에 자기 전에 조금씩 읽었는데 밤 감성과 잘 어울리는 책이라 좋았습니다. 결말이 쓸쓸해서 슬프고 아쉬웠지만 여운이 길게 남는 책이네요.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또 공부의 위로편 듣고서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공부의 위로편 댓글은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공부의 위로편 되게 또 재밌게 들으셨고 그리고 책들도 좋게 읽으신 것 같아요. 혹은 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커피조아님께서는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해서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 전에 공부, 위로, 직장인, 글쓰기라는 키워드에 이미 끌렸네요. 게다가 미술 또한 관심이 있고요. 전자책을 구매하려다 그림이 많다고 하셔서 종이책을 사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과가람 작가님을 검색하고 책들을 훑어보니
다 좋을 것 같아요. 읽고 싶습니다. 8권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미술 관련 책은 종이책으로 읽어야 할 텐데 급 고민이 됩니다. 좋은 책, 좋은 작가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EJH 땡땡땡님도 공부의 위로편 듣고서 남겨주셨는데요. 우와, 공부의 위로가 소개되었네요. 제가 먼저 읽은 책이 여기서 소개된 적은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기분이 좋아서 댓글 남깁니다. 이 책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중반이 넘어가니 이제 아껴 읽으려고 속도를 줄이고 과가람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잔뜩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좋아지려고 해요. 오랜만에 작가가 직접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책 소개 기대할게요. 미녀맘님, 저도 방송 들으면서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열심히 수업 듣기보단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을 독파하는데 더 열심히였던 기억이 납니다. 신입생 때 인문 소설 부문 장서는 다 읽겠다고 가열찬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장르 소설은 기본이고 한 학기 내내 무협 소설만 읽기도 하고 심령학, 심리학 책들을 내내 보기도 하고 책에 몰입하는 시기였습니다. 조선일보 북스 팀장으로 올라오는 저자의 글 자주 챙겨보는데 글이 좋아서 이번 책도 궁금해집니다. 대학 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여기 있는 이 방엔 없는 것 같아요. 이 방에는 아니 PD님은 아닐 수도 있지. 아니야. 같이 일해봐서 아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네. 네, 안타깝네요. 전혀 고개를 들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게 좀 심지어 시키게 물어볼까봐. 네, 늘 푸르름님께서도 교양 있는 여자라고 했으면 더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교양 있고 싶은 1인인지라 학점 잘 주는 교양 수업으로 신청해놓고 놀기 바빴던 그 시절을 이렇게 노트 필기까지 꼼꼼하게 해놓고 책까지 쓰셨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6학년 우리 딸처럼 빵 터지는 웃음소리를 들으니 유쾌한 분 같아 책을 주문해봅니다. 곽 작가가 웃음소리가 좀 유쾌하게 빵 터지는 계열이었던가요?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그때 곽 작가님께서 유난히 좀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 김겨울 작가가 극찬해가지고 뭐 책이 베스트셀이 됐다 이런 설이 있었잖아요. 그 곽아람 작가 책이 책걸상 나오고 나서 판매량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곽아람 작가가 본인이 했어. 아 그래요? 오. 저도 읽고 있어요 지금. 공부의 위로.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지금 JYP랑 나중에 검토도 해볼 생각인데 그 곽아람 작가님 책 낸 편집자가 자기가 낸 다른 저자의 책이 있는데 생각보다 물론 인기 있는 저자긴 한데 새로 낸 책이 반응이 좀 신통치 않다. 책걸상에서 적극 검토해 줄 수 있느냐. 나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혹시 뭐 출판사 관계자분 듣고 계시면 YG와 JYP는 각기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하셨네요. 둘 중에 한 명이 아무리 강추해도 한 명이 난 절대 죽어도 못한다 이러면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대목에서는 약간 사이 좋은 척하면서 아니 출판계 여러분 이것과는 YG로 하면 되죠. 출판계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약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마케팅 편집. 마케팅의 측면에서는 그랬어야죠. 좀 약해요. 댓글 하나만 더 할게요. 세바국님, YG가 왜 또래 작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 시기 질투 안 한다니까요. 좀 느껴졌어요. 학문을 업으로 삼은 연구자이지만 공부와 위로를 한 자리에 놓아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명이 이게 독일 명작의 이해든가요? 예, 독일 명작의 이해. 를 수강하지도 않았는데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곳곳에서 감탄하며 질투하며 위로받았습니다. 세바공님도 비슷한 또래일 거예요 아마. 어떤 상황에서든 같은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료라는 걸 알아보고 친구가 된다고 하시니 책걸상이 우리 독지가들에겐 대학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을 내밀며 더 깊은 곳까지 함께 내려가고 싶은 독지가 친구들을 뒤늦게 나마 만나서 행복한 요즘입니다. 책걸상 사실 청취자분들은 댓글도 참 잘 쓰세요. 이거 읽어드려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따옴표가 많아요.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다 그 공부의 위로의 책에 나오는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아한 댓글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우리가 다음번에 조만간 방송할 책 가끔씩 예고하는데 곽아람 작가 얘기도 나왔고 아까 더글라스 케네디 빅픽처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더글라스 케네디 특집 합니다. 진짜로 이거 확정. 왜냐하면 그래요? 날짜만 안 정해졌을 뿐. 빅피처를 이제 알고 다시 읽은 다음에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그 디프리를 하면서 과가람 작가님께서 그 더글라스 케네디 작품을 몇 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과가람 작가랑 같이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할 예정인데 네. 아직 과가람 본인은 본인 몰라요. 방송을 듣고 알겠네요.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하고 같이 할 예정인데 지금 그분은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책이 뭐 한 20개쯤 소개돼 있을 20몇 개 소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된 약간 게. 과가람 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개를 하고 그리고 저 교양 있는 최신작 여자 픽. 교양 있는 여자 픽. 최신작은 뭐 다 같이 하나 읽고 저는 뭐 최신작도 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더글라스 케네디 20권은 안 되는데 하여튼 10권 이상 읽었걸랑요. 그래서 조만간 합니다. 저는 그새 3권을 읽었죠. 더글라스 케네디. 저 신작 이게, 그 빛을 두려워하는도 읽었습니까? 네, 차근차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케네디 특집 예고해드리면서 전 추천해 주시면 읽겠습니다. 오늘 재밌더라고요. 오늘 방송, 네. 빅픽처는 읽었잖아. 빅피처 말고요. 그 다음에 뭘 읽어야 될지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는 다음 다음 방송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